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1년 2월에 출고된 현대 베뉴 1.6 모던입니다. 주행거리는 11,000km, 판매 가격은 1,49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고지사항 앞도어 판금, 그다음 우측 뒤 현단은 교환에 있습니다. 나머지 특히 이력은 없고 입고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보험 이력은 1인 신조차에 내차 피해는 1회에 16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특수 이력은 없고 또 사진상으로는 깨끗합니다. 네, 이런 차는 직접 봐야 되겠네요. 그럼 어떤 상태인지 차가 있는 댁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은 2026년 3월 초입니다. 날씨가 오늘도 1도예요. 1도. 아침에 이렇게 추워. 저는 이제 대구로 출발을 했고, 원래 내일 제가 오늘 원래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가고 이제 내일 가려고 했는데 오늘 그 일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출장을 갑니다. 이제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남겨놨어요. 차를 볼 수 있겠죠. 보통 중고차 상사는 항상 누군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자를 남겨놨는데 아직 답이 없으시네. 오늘 허탕 치면 돌아오는 건데 근데 9시 반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아직 업무 시간 전이니까 제가 왈가불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 땡겨서 간다. 판매자분한테 문자를 보내놨는데 나중에 차 볼 수 있겠죠. 이제 오늘 차는 이제 베뉴입니다. 베뉴는 현대자동차 현재 2026년 이제 라인업에서 가장 소형차입니다. 가장 저렴한 차량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형차 경차 시장이 너무 죽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SUV가 인기다, 요즘에 소형차 인기 없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건 인정하지만 제조사 측에 약간 가스라이팅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냥 이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자유경제? 시장경제가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아닌데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좋게 말하면 마케팅이고 학술적인 용어로 마케팅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무슨 가스라이팅? 넌 지금 이 물건을 사야 될 합리적인 이 자기 합리화, 죄송합니다. 사야 될 자기 합리화를 하게 소비자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랑 다를 것도 없지. 한 끗 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차가 좋아, 비싼 차가 좋아, 프리미엄 차가 좋아, 럭셔리가 좋아,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이 차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자동차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본질이 달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태우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일단 주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본질적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게 잘 달리고 첫 번째 운송 목적, 이동 목적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모양도 좀 예쁘고 좀 경제성도 있고 내구성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본질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본질에 충실한 이런 차가 소형차, 경차 이런 차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경차나 소형차나 저런 큰 차나 저는 그렇게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본질의 충실도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의 충실한 정도, 본질에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님에 있어서의 충실도는 저는 소형차나 경차가 훨씬 더 충실한 본질에 가까운 자동차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대부분은 다 보면 다 혼자 타고 있잖아요. 차에 우리 보면 혼자 타고 있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도 많고 기껏 해봤자 3인 가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있으면 카니발을 타야지 라고 애가 있으면 카니발을 타야, 애가 있으면 SUV를 타야 된다. 그것도 커다란 SUV를 모르겠어요. 애 있으면 카니발이지, 뭐 공식처럼. 그거 뭐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애 있으면 카니발. 뭐 가까운 일본 가보세요. 그렇게 삽니까? 그 뭐 그런 거 다 미국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 땅덩어리 넓은,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애 있으면 크고 넓은 차를 타야지. 이 자동차 문화가, 우리는 이제 서구식, 그러니까 미국식 이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기준의 잣대가 미국인 것 같아요.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식 문화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 유럽 가보세요. 큰 차 타고 다니나. 물론 큰 차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서민들은 작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 미국식 이 자동차 문화를 바로 받아들였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역시나 경제성장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른바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근대 먹거리였죠.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근대 먹거리, 죽기 살기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갖다 팔고 어디다가, 미국 시장에다가. 네.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본 거죠, 자동차. 도로 시스템, 운전, 이 도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미국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미국 따라했는데 왜 우리는 미터법을 쓰지? 그건 또 신기하네. 왜 미터법을 쓰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우리 고속도로 60마일 제한 이럴 법 했을 텐데, 스케일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제 그런 스케일을 갖다 대기는 너무 큰 단위니까. 근데 왜 차는 그 커다란 것들을 갖다 팔았을까? 하기야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그 미국에 갖다 파는 차들을 우리나라에도 내수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 자동차 산업 육성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됐어야지. 차고제 증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이제 내수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는 내수시장은 코딱지만 하고 또 완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산업을 키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굉장히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맞지만 무엇을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잃은 거는 교통 문화라는 게 성숙되기 전에 근데 산업 성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운전 문화, 운전 개념이 없는 어떤, 정말 운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된다는 기본 센스라고 하죠. 센스, 매너 이런 게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쵸?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내주게 하고, 야 빨리 면허따고 차사 빨리, 그래 우리나라 먹고 살지, 기업들이 먹고 살지.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로 주행하는 게, 저기 지금 저 차, 저 포란도 스포츠, 저 렉스턴 스포츠가 저렇게 1차로에서 과감하게 한번 가볼까요? 과감하게, 호랑이 범 무서운지도 모르고 지금 1차로 지금 들어가면서 찍으면 그냥 바로 신고잖아요. 저거는 그냥 바로 스티커예요. 1차로로 들어오면 안 되는 차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참 그쵸. 아무튼 다시 베뉴로 돌아오면, 개인적으로 저 현대기아차는 특히나 작은 차일수록 상품의 경쟁력과 구매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베뉴를 고르신 건 잘 고르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오늘 차는 이제 수리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수리 이력이 있는데, 이게 보험이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일지 좀 기대가 되는데, 왠지 느낌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느낌이고, 그럼 어떤 상태일지 저랑 같이 대구 가서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라떼 마시면서 대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부내륙 지선 경남 함안군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남지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오토바이 타면 이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미세먼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날씨는 또 추워. 왜? 이게 마지막 추위겠죠? 3월 초인데 밤에는 사실 영하예요. 영하.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요일 다운 판매자분 연락됐습니다. 11시까지 와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막 시간 맞춰서 가죠. 천천히 가면 얼추 11시 될 것 같아요. 11시에 출근하시나 보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이란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럴 때 빛나는 게 또 이 가스스파크죠. 이 가스팍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야. 사람이 아니라 발음이. 가스팍은 사랑이야. 이 보세요. 얼마나 천천히 다닙니까? 사람들이 다 천천히 다녀. 모링은 왜 저기 서 있지? 빵꾸 났나? 아닌 것 같은데. 화원옥포 남대구 방면, 남대구 IC 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남대구 IC를 통과하면 바로 그 근처 어디 있는 매장입니다. 실내 매장인지 실외 매장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실외 매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조금 빨리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짐 정리하면서 카메라 장비 챙기고 그러면서 시간을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축 운반하는 차네. 안에 지금 빈 차로 보이네요. 여기는 외곽 변두리 지역이니까 저런 차들이 있을 법하죠. 다 왔습니다. 날이 좀 풀렸나? 춥다 아직. 네, 이제 남대구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루트는 항상 이제 차가 정체 구간이 없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데 가면 어디 막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항상 1년 365일이 똑같아. 차가 막 정체가 되거나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방 교통 도로 환경의 장점이죠. 도착을 했습니다. 나가면 바로네, 매장은. 남대구 톨게이트. 이제 저기 아파트는 맨날 크레인 보이더니 공사가 끝났네요. 저 옆에가 또 파다란 또 아파트, 엄청 고층이네 저거는. 저기 또 공사를 하고 있네. 저기도 와, 병풍이네, 병풍이야. 그죠? 자, 뭐야? 저기가 그건 것 같은데? 야외 매장인 것 같네요. 네. 11시까지 와달라고 했는데 최대한 천천히 왔거든요. 정말 최대한. 아씨, 여기 합류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우차. 최대한 천천히 왔는데도 지금 10시 40 몇 분이에요. 아이고, 스파크 이거 집 박혔네. 일단은 저기 어딘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긴데. 여기 매장 어딘가 봐요. 주차를 어디다가 해야 되나? 여긴가? 여기네. 일단 빈자리에 주차를 하겠습니다. 여기 판매자분 나오셔가지고 지금 차를 다 봤습니다. 여기는 저 M갤러리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야외 노지 매장이고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녀석이고,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다 살펴봤는데 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차를 뭐 이렇게 다 빼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이해합니다. 차가 지금 시운전을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럴 상태로 보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여기 갇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주행거리 짧은 차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새 차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인데, 자,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기계적인 특이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자의 가치관에 따라 이런 차는 나뉘게 되는데,
일단 디펜더가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앞펜더는 판금이 있고, 이건 이제 저희가 알고 왔잖아요. 보험 이력이 160만 원이고, 이제 이건 알고 왔는데 하나씩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디펜더를 일단 교환을 했으면 당연히 범버도, 그 다음에 앞도어도 이 디펜더를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보시면 색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이 다르죠. 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펜더는 확실히 판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을 보면 판금을 했네. 여기 보이시죠? 면 판금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잘 보이실지, 카메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디펜더는 뭐 확실히 교환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실리콘, 실런트, 항상 좌우 대칭을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 실리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리콘, 이거는 이제 수리가 없는 실리콘이고, 다시 이쪽으로 보면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칠을 새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트렁크도 사실 저는 이거 탈착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요 플로어 같은 경우는 백패널은 작업을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밑에서 제가 봤으니까 다시 안 빼겠습니다. 뒤쪽에 여기 이쪽을 보면 이제 소형차들은 이런 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뒤쪽에 칠은 한번 들어갔어요. 칠은 한번 들어갔는데 뭐 그래도 딱히 이렇게 불을 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 도장이 확실히 들어갔죠, 이쪽으로는. 그래서 뭐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 같고, 이 트렁크도 보면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칠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스티커를 붙였었나 봐요. 여기는 칠이 단락이 됐어요. 이 보이시죠? 칠이 단락이 이제 스티커를 뗐다 붙인 것 같은데, 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차의 연식과 이런 걸 고려할 때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칠 단락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뭔가 스티커를 붙인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광이 죽어 가지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광이 죽어 있어요. 일단 이게 굉장히 거슬리네요. 그래, 개인적으로는 트렁크를 탈착해서 작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도어는 수리가 없는데, 이거는 기스 뭐 이런데 기스는 제법 보입니다. 여기 기스, 그 다음에 여기는 면 판금을 많이 해놨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라인 잡는 것도 이 라인이 삐딱해요. 그죠? 여기 선이 보세요. 선이 삐딱합니다. 선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 삐딱해요. 여기 울퉁 올라왔어. 라인이, 이 캐릭터 라인이 여기 삐딱합니다. 요렇게 삐딱하게 잡혀 있어. 아무래도 이거 뭐 작업한 차들이라 어쩔 수 없고, 여기도 보면 기스가 있습니다. 여기 아무튼 이 부분은 판금을, 요 면 판금을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건 작업을 잘했다 잘못했다의 차원이 아니고, 원래 이래서 이건 교환이 결과물이 좋거든요. 이 면이 거칠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자꾸 판금으로 살리니까 색도 안 맞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네. 아무튼 여기는 광이 흙 주고 있고, 이 면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듯이 이런 데 보면 자세히 보면 표시가 납니다. 판금을 한 표시가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칠이 이렇게 날려있는 하판다는 칠 거예요. 이런 부분도 표시가 남고, 그 다음에 이 트렁크 저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 트렁크는 뗐다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진하게 남습니다. 뒷범버는 당연히 이제 수리가 있는데 뭐 딱히 도장에 뭐 이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펜더도 판금을 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보면 판금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판금을 했고, 여기 뒷도어도 도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칠이 똥이 이렇게 묻어 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이 차의 가격을 고려할 때 굉장히 아쉽다. 여기서 한 500만 원 못하면 새 차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차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휠 타이어는 뭐 특이 사항이 없고, 차는 이 동네에서 운행된 차라서 그런지 보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다. 유리는 다 찌끄고요. 아무래도 초보 운전, 즉 여사님이 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애기 엄마 혹은 운전 초보 이런 분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싼 차다 보니까 이런 데 이제 도장의 마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리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이 수리 흔적이 보이죠.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확실하게 작업된 흔적이 있죠. 그래서 작업된 차는 명확하게 표시가 남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도장이 보이죠. 이게 차이가 여기까지는 칠을 날렸고, 여기는 칠이 안 날려서 좀 거칠거칠해요. 여기도 도장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죠? 여기는 안 그러고, 그냥 클리어가 올라붙은 거고, 여기는 하도, 그냥 클리어를 안 뿌린 겁니다. 색이 보이죠?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무튼 잠깐만요. 이거 좀 다시 꽂고, 여기 이제 잘라 붙인 부분으로는 뭐 찝은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스팟이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그건 뭐 작업자들이 알아서 판단했겠지만 이 스팟 용접이 죽었어요. 왜 이랬을까? 이건 뭐 공장마다 작업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말씀은 아니고. 자, 뭐 이유는 그래서 뭐 실내는 이게 주행거리 10,000km대 차량의 상태예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 그리고 그냥 실내는 뭐 별로 말할 건 없다. 보시면은 뭐 천정의 오염이나 스티어링의 사용감, 계기판 패널의 장태, 그리고 디스플레이, 센터 콘솔 이런 등등은 그냥 사용감이 뭐 그럴 게 없어요. 그냥 이 10,000km대 차량의 보편적인 사용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잘 하신 분이 타지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지휘받고 다녔겠죠? 차를. 2열도 딱히 뭐 사용감에 대해서 그런 건 없고, 여기 이 손톱 자국이 많은 거 보면 주로 이게 애기 엄마가 탔다기보다는 두 분이서 타고 다니는
그런 차 사회초년생 뭐 이런 분이 타신 건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판매 사장님 엄청 친절하시네요. 아무튼 뭐 이런 데도 뭐지 칠날림 흔적이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안에 이제 우리 요런 패널들까지 건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차의 기계적인 상태가 뭐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없고, 그냥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기계적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다 뭐 이렇고, 이제 엔진룸 보고 또 의견 나머지 드릴게요. 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급 상태입니다.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플해. 기계는 개인적으로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향이 맞지 않나요? 정비성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이 방향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리드보통의 양도 정장이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이 다소 좀 많이 들어가 있네. 근데 저기 엔진오일은 이 동네에서 차가 운행됐더라고요. 저기 유리창이 붙어 있어요. 이분이 이전 차주분이 다녔던 카센터. 냉각수 양도 동선이고, 보면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있죠. 25년 10월 22일 날 16,000. 그러니까 엔진오일 교환하고 한 4,000km 탄 것 같아요. 네,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아이고야 씨, 아이고야 좀 적당히 해라. 배터리도 정상이고, 이게 맞지 않나요? 이제 전 잘 만든 차가 이렇게 기본을 잘 지키면서 어떤 이런 메인터넌스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원래 고수가 그렇잖아요. 쉽게 하는 게 심플 이즈 베스트. 간단한 게 가장 최선이고, 쉽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저는 이 방향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엔진룸은 특이사항이 없다. 육안상으로는. 나머지 기능적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등화류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열선도 잘 들어옵니다. 이런 거 4개 다 잘 작동하고요. 여기도 열선 잘 들어오고, 여기도 버튼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하부 뭐 등속 조인트나 쇼 특이사항은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모든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은 신차예요. 신차고 뭐 작동도 다 잘 되고요. 확실히 이런 부분은 내실 있게 차를 현대차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진짜 현대차가 최고입니다. 이게 뭐 좋은 재료를 쓰지 않아도 뭐랄까요, 이게 잘 만드는 거 다 기본적인 작동 이런 부분은 구성이 좋고, 그리고 미디어 볼륨 시크 좋아요. 내비 검색 터치 잘 먹고, 그 다음에 내비 최근 검색 등록 취소 우리 뭐 화면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문제 없고, 열선 잘 들어오고요. 통풍도 시원하게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엔진의 진동이나 소음 수준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진동.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이 정도의 말 그대로 이제 갖출 건 내실을 갖춘 차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런 차들은 진짜 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 쓰지 않았지만 뭐 충분히 구성을 다 갖췄고 운전하기 편하고 고장 코드는 없죠. 네, 데이터 올라오는 각도 다 양호합니다. 정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자분께서 시운전은 굳이 안 해봐도 된다고 이렇게 완곡히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뭐 기계적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키는 사용감이 좀 있네. 커버 안 쓰고 쓴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업무용차로 썼나 싶기도 하고. 그죠? 배터리가 죽었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를 뭐 업무용으로 쓴다. 나는 우리 차를 좀 험하게 써. 업무용으로 쓰는데 차를 좀 험하게 쓰거든. 그러니까 뭐 외판 뭐 좀 수리 있고 차가 약간 뭐 그럼 어때? 담은 100만 원이라도 싸게 새 차 같은 차,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차를 사서 탈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면 구매를 하셔도 되겠고,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대부분의 일반적인 구매자라면 그냥 500만 원, 600만 원 좀 더 써서 새 차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대구에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